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월트 디즈니와의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에 국내 웹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전날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 글로벌 콘텐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을 시작으로 디즈니와 마블, 스타워즈와 20세기 스튜디오의 대표작까지 약 100편에 달하는 시리즈를 네이버 웹툰 글로벌 플랫폼 내에 신설되는 디즈니 전용관을 통해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수 네이버 웹툰 최고 전략 책임자는 디즈니와의 협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디즈니와 함께 전 세계 팬들이 사랑하는 이야기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네이버 웹툰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기 IP의 웹툰화 외에도 슈퍼히어로물과 우주모험 등 다양한 장르의 신규 오리지널 웹툰 시리즈도 제작해 디즈니의 IP 확장 전략처럼 웹툰과 웹소설을 영상과 게임 등 부가 산업으로 확대하는 포스트 디즈니를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탑코미디어와 미스터블루가 각각 17%와 11%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과 적극적인 주주 환원 의지를 내비치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올해 분기 및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조 3,584억 원에 달한다고 공시하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자사주 매입 발표가 임박한 데다 이미 발표한 자사주 매입 신탁 5,500억 원 중 5,403억 원을 매입했다며 주가 저평가 구간에서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의지를 보유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용범 메리츠 금융지주 부회장은 세법 개정안에 따른 감액 배당 과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주 기준 비과세 혜택은 유지돼 정책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저평가 구간에서 자사주 매입을 적극 활용하고 감액 배당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는 6.15% 상승한 12만 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가 스트레이키즈의 역대급 월드 투어와 MD 상품의 수익성 회복으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6% 늘어난 2,158억 원, 영업이익은 466% 증가한 528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100억 원 가까이 상회했습니다. 콘서트 부문에서 스트레이키즈의 역대 최대 월드 투어 19회 및 북미 공연 초과 수익 등이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342% 증가한 6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MD 사업과 팬 커뮤니티 운영 사업을 담당하는 JYP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블루게러지가 스트레이키즈와 다마고치, 트와이스와 산리오 일본 팝업 등의 수익성을 회복하면서 깜짝 실적을 견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하반기에도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으로 트와이스의 음원이 빌보드 내 자체 최고 순위를 달성 중이고 스트레이키즈의 남은 월드 투어와 컴백 일정 등도 예상된다며 실적 호재가 대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JYP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4.76% 상승한 79,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정부의 수소에너지 정책 추진 기대감에 두산 퓨얼셀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정부가 수소에너지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수소연료 전지 개발 기업인 두산 퓨얼셀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향후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을 발표하며 수소에너지를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했습니다. 전국을 5개의 권역과 3개의 특별자치시도로 재편해 수도권 1극 체제를 넘겠다는 구상이 담겼습니다. 지역 맞춤형 미래 산업으로 강원도엔 수소에너지와 바이오, 인공지능 기반 첨단 산업을 꼽았습니다. 또 전라남도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 산단 전환과 청정 수소에너지 산업벨트를 구축으로 석유화학 위기를 극복한다는 구상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수소에너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두산 퓨얼셀은 5.23% 상승한 26,1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만큼 미국 증시는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투심이 위축이 됐고요. 또 계속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노이즈가 존재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급이 약화됐다라는 점들 확인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국내 증시 강보합권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이슈들 부각됐는지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네, 오늘 첫 번째는 방산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다섯 번째 황제주를 내려놓은 방산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0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었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88만 원 선을 유지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방산주들 급락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그 이유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방산주들은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었죠.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기도 했었지만 실적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감도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LIG 넥스원이 이 실적을 내놓으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죠. 그러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방산주에 대한 투심이 꺾였습니다. 그런데 LIG 넥스원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7% 넘게 증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실적을 내놨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우선은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9% 하회했다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짚어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현재 시간 15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방산주에는 기회로 인식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난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 기대감이 떠올랐고요. 이에 따라서 유가 하락이나 또 재건주들은 힘이 실렸지만 방산주들은 힘을 잃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런 두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방산주들 급락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그렇지만 방산주 마냥 부정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전망도 있고요. 여전히 엇갈린 시선들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방산주 하락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신규 리포트를 내놨고요.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 이후에 방산주가 강세 흐름이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내놨습니다. 또 최근에 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 내놓고 있는 모건 스탠인데요. 향후 5년 안에 K방산이 글로벌 탑5로 올라설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유진투자증권 측에서는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수주 파이프라인도 조성이 되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시나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감들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오늘 시장으로 봤을 때는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방산주 오늘 하나시스템의 경우에는 5%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한국항공우주 1.6%대, LIG 넥스원도 강보합권 움직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88만 원 선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 롯데메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서 방산주 정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저희랑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엔터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오르락 내리락하는 엔터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엔터주들 급락 흐름이 이어졌고요. 그런 하락세 매도를 했던 투자자분들이라면 너무 성급했나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JYP 엔터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요. 어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종가는 4%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장중 흐름을 봤을 때 11%가량 낙폭을 키워가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실적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된 부분도 있지만 그 밖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시장의 투심이 위축되다 보니까 제한된 수급이 계속 영향을 줬고요. 또 엔터주들의 오너 리스크도 영향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막상 JYP의 실적을 열어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매출은 125%, 영업이익은 무려 466%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긍정적인 전망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캐대언의 낙수 효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트와이스가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OST를 불렀죠. 그리고 이 인기에 힘입어서 빌보드 핫백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파트너사와 이 캐대언과 관련한 IP 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또 트와이스의 글로벌 투어도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더 탄력을 받아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연타증권 측에서는 기존의 목표 주가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어제 급락을 뒤로 하고 반등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엔터주들 오늘 JYP 엔터의 경우에는 4.7%대 급등을 보이면서 어제 4%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이었고요. SM의 경우에는 3.5%대 강세, 디어유 1.5%, 하이브도 1.4%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YG엔터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소식이 어제도 들려왔지만 그런 오너 리스크들이 좀 발목을 잡으면서 약보합권으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들 한 차례 급락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포인트들 저희랑 같이 한번 짚어보시고요. 오늘 마켓업은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다소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시장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기존에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을 이렇게 조급하게 매매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시장입니다. 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FOMC 정례 회의와 그다음에 8월 25일 날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죠. 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시장이 긍정적인 신호로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밤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발표가 되면 이번에 9월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낮출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결과치를 확인하고 공략해도 늦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포인트를 잡아 가셔야 될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이렇게 시장이 과열되면서 움직일 때, 달리고 있을 때 공략하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다 달리기 직전에 공략하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상승하는 흐름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시장 전략은 자세하게 한 번 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자세한 전략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급하게 진입하기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쉬어가는 동안에 어느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될지 이슈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황제주 내려놓은 방산, 저가 매수 기회일까? 네, 오늘 모건 스탠리 측에서 신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방산주의 급락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다만 아직 밸류에이션 고평가에 대한 논란도 있는 상황인데 파트너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이 방산주의 경우엔 제가 기존에 정말 매달 공략을 했을 때 한 주에 한두 종목씩 공략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산주를 꾸준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적이죠. 수주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으면서 특히 대형 방산주의 경우에는 이미 5년치에서 6년치의 일감을 따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거기다가 2025년도 글로벌 방산 시장이 대략 8.3%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26년도, 27년도에 그 성장세는 조금은 둔화될 수 있으나 여전한 성장세가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주 국방에 대한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각 국가에서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런 방산주들 끊임없이 상승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고평가 논란과 더불어서 공교롭게도 이 LIG 넥스원이 MSCI 지수에 편입되고 나서 고평가 논란이 나왔죠. 거기다가 실적의 기대치에 조금은 못 미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 방산주들이 급락을 보여왔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조정을 보였던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고평가 논란이라고 하는데 이제 글로벌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이제 탑티어 방산주들의 PER이 한 15.8배 정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탑 상위 그룹의 이제 방산주들의 PER을 평균을 잡아보면 20배에서 50배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의 수준은 저는 그렇게 크게 고평가됐다라고 보기보다도 고평가된 성장주로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고평가됐기 때문에 전량 매도한 이후에 뭐 다시 한번 저가 재공략하는 과정을 전략을 잡아보는 것보다는 지금 단기간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맥점 구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분할로서 공략을 한다고 보았을 때에는 기존에 우리 상반기를 이끌어왔던 조방원 중에 한 축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왔던 이 방산주인 만큼 지금부터 분할로서 공략해 나간다면 앞으로의 상승 흐름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략 참고해서 함께 대응 방안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확실히 방산주들 조정이 나온 만큼 가격적 메리트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만큼 분할 매수 통해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 그래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각각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파트너님? 네, 가장 먼저 이 LIG 넥스원부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8월 8일 날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매 시간 방송할 때마다 이 LIG 넥스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방산주 말씀드릴 때마다 LIG 넥스원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MSCI 지수에 편입되기 전까지가 기대치를 가장 많이 받았을 때예요. 그리고 8월 8일 이후 편입되고 나서는 차익 실현이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평가 논란과 더불어서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은 아쉬웠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준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궁2, 신궁, 거기다가 해궁, 현궁까지 글로벌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수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주 잔고가 무려 20조나 쌓여 있습니다. 이게 향후 5년에서 6년치의 일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실적에 다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룹주죠. 하나오션, 정말 시너지를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나오션에서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고 이 필리조선소가 이제 실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거기에서 오스탈과 시너지 효과를 좀 더 기대하는 상황, 거기다가 25년도 매출, 그러니까 방산 부분의 매출이 특히 2.4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가 증가를 하면서 2026년도에는 천궁까지도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5년도보다 26년도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꾸준하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유효합니다.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그럼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애프터픽은 LIG 넥스원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LIG 넥스원을 8월 8일 이전에,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8월 8일 날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죠. 근데 8월 편입된 날, 그날 당일날 장중 12%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로써 여러분들께서 이제 반복된 역사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MSCI 편입되기 직전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편입된 그날 급락을 보여줬던 만큼 단기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까지도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 차트를 한번 보면 2025년도 7월 달, 이 7월 달 저점이 어떤 저점이냐? 그냥 저점이 아닙니다. 자,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나서 자, 2023년도 이후에 꾸준하게 강한 상승 랠리를 66만 원까지 올라왔던 주가가 첫 번째 조정받았을 그 파동의 저점 가격이 47만 4천 원 라인대예요. 이 중요 지지 라인대를 2025년도 8월 13일 전 거래일이죠. 장중에 마이너스 3.33%까지 하락을 했다가 모두 다 말아 올렸습니다. 그만큼 현재 이 47만 4,500원, 그러니까 47만 5천 원 라인대, 이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수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반등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다시 한번 탈환에 성공을 해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점진적인 반등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분할 관점으로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오늘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저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전망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알영화나 팬덤 2억 명 시대, 엔터주 날개 달까? 네, 오늘 엔터주들은 어제 급락 이후에 반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엔터주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좀 기대감 가져봐도 될까요?
네, 이 엔터주의 경우에는 특히 몇 안 되는 중국 관련해서 이제 한한령 해제 이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서 실적을 동반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꾸준하게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한한령 해제를 뛰어넘어서 더욱더 탄력을 붙게 만들어줬던 이제 상승 모멘텀이 있었죠. 바로 캐던. K-팝 데몬 헌터즈가 있었는데요. 우리 앵커님께서는 이 캐더원을 한번 보셨을까요? 좀 보다 말았습니다. 네, 혹시 보다가 마신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마저 나머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처음 봤을 때 노래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네. 노래가 중독성이 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 노래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음원 사이트에서 상위권을 다 차지하면서 이 K-팝 신드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번에 팬덤이 2억 명, 그러니까 15%가량 추산 늘었다라고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강한 상승 랠리를 좀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이 글로벌 투어, 특히 이제 중요 탑 티어의 아이돌 그룹이 글로벌 투어를 진행을 하면서 여태까지 기존에 이제 앞서서의 K-팝보다도 좀 위상이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K-팝 캐더헌의 OST까지 불렀죠. 그러면서 이제 인기가 더 식을 줄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실적 기존보다 더 전망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꾸준하게 이제 1분기부터 2분기 실적이 모두 다 좋았죠. 그래서 이번 실적 더불어서 앞으로에 대한 에이펙 시진핑 주석의 한국의 내방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성장세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사업이죠. 팬더 플랫폼이 확장이 됨에 따라서 이게 여기서 메타버스와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첨단화가 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팬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 어플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상승 흐름 꾸준하게 지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관세에서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좀 이 엔터 업종은 앞으로 좀 더 막을 만한 이제 악재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터 업종들은 좀 더 조정을 받아줄 때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관심 가지면서 조정 나올 때 오히려 담아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들 어떤 부분들도 체크해 봐야 될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SM과 JYP 엔터 가져와 주셨는데요. 특히나 오늘 JYP 엔터는 실적도 긍정적으로 영향받아가면서 반등 흐름 이끌어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SM 그리고 JYP 엔터 오늘 두 종목 이렇게 가져와 주셨는데요. 또 엔터주들 중에서 오너 리스크 없는 종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SM과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악재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들로 가지고 왔고요. 특히 SM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텐센트 뮤직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중국 진출에 대한 확대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죠. 특히 SM의 경우에는 이제 전 프로듀서, 총괄 프로듀서인 이수만 대표가 중국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각 그룹마다 중국인을 꾸준하게 편입을 시켰는데 이제 이 효과가 이제 앞으로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한령 해제와 더불어서 가장 강력하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룹 중에 하나가 SM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에스파 그다음에 NCT 거기다가 라이즈까지 2분기에 정말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갔죠. 이게 이제 실적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실적으로 개선이 될 전망이고 여기에서 슈퍼주니어가 20주년 콘서트를 통해서 또 매출을 한 단계 끌어올렸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 실적까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IP 확장을 통해서 이제 웹툰과 드라마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대감 가지고 있는 SM이고요. JYP 엔터의 경우에는 이번에 제가 앞서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트와이스가 이 캐디언 OST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끝까지 봤었는데 마지막에 정말 익숙한 얼굴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트와이스 멤버들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 트와이스 멤버들이 OST를 불렀고 이 OST가 트와이스의 자체 기록을 경신에 성공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트와이스가 이제 월드 투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시아와 일본의 투어를 통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스트레이키즈죠. 이 스키즈가 유럽 월드 투어를 시작을 합니다. 이로써 앞으로에 대한 실적 강한 상승세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JYP는 데이식스, 스키즈, 엠믹스, 트와이스까지 이 모든 IP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상승세 거기다가 신인의 또 데뷔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SM과 JYP의 경우에는 여러분께 꾸준하게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M의 경우에는 텐센트와의 협업이 기대가 되고요. 또 JYP 엔터도 앞으로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파트너님은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의 애프터픽은 SM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JYP의 경우에는 이제 어제 급락이 나왔고 오늘 그 급락폭을 만회하는 흐름이 나와줬지만 SM의 경우에는 이미 상승 랠리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26년도에 신인 남자 아티스트 TR25가 데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서 이 중국에 대한 멤버를 꾸준하게 편입시켜 왔던 SM이 한한령 해제 이후에 좀 더 본격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도 놓칠 수는 없겠죠.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오고 있는데 이런 상승 흐름을 보았을 때 우리가 수급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수급을 보면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종목들을 볼 때 이 종목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인지 그렇지 못한 종목인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눌린다 하더라도 우상향 랠리를 이어가면서 본전 이상까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특히 SM의 경우에는 이미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높여가는 상황. 물론 2025년도 8월 6일 날 장중 급등 이후에 눌렸지만 이건 프리마켓에서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걷어내셔도 돼요. 따라서 우상향 랠리 꾸준하게 이어왔고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SM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13만 5천 원 이하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상승하는 흐름 무난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엔터주 관련해서 애프터픽은 SM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참 시장이 제한된 수급에 빠른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혼자 말고 같이 무료 공부방에서 시장 전략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시장 전략들 세워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방법이 참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8월에도 수익 내는 전략들 챙겨가 보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1%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오름세 보여줬죠. 강보합권 0.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UBS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2.3%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 1.2%대 강세, 펩트론도 오늘 빨간불 또다시 켜냈습니다. 0.8%대 52주 신고가 경신해냈고요. 에코프로는 2%대 급등 흐름 이어갔고요.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3%대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지만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이용철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지적한 골드만삭스 분석가를 교체하라고 압박했지만 해당 이코노미스트는 분석에 문제가 없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데이비드 메리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부과된 관세가 초기 패턴을 따른다면 가을엔 소비자가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소비자들은 관세 비용의 22%를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 비중이 67%로 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골드만삭스 CEO를 향해 새 이코노미스트를 고용하거나 DJ 활동에 집중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관세는 인플레이션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주로 기업 정부 외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리클은 기업들의 관세 영향은 수입 의존도에 따라 다르다며 미국 내 생산 기업은 가격 인상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관세의 물가 영향은 일회성일 것이라면서도 연준의 주요 우려는 물가보다 노동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시간에는 변동성 장세에서 반등 타점에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과열됐을 때, 항상 달려갈 때 공략하기보다는 달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준비 운동을 할 때 공략하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수익권대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 종목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시장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8월 11일 오늘자죠.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8월 1일 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각각 3.88% 그리고 4% 이상 하락으로 이어진 날입니다. 이날 제가 여러분들께 3,100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씀드렸고요. 그 근거는 바로 추세선에 있었습니다. 앞서 제가 차트가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잘라왔는데 이 검정색 상승 추세선이 작년도부터 이어졌던 상승 추세선이에요. 이 상승 추세선의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그것도 갭으로 동반하면서 돌파에 성공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중요 지지 라인대로 지지를 받아줬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 좀 더 강하게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3,130 라인대를 3,100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질 겁니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렇게 반등이 이어졌고 현재는 이 상승폭, 박스권의 상승폭, 박스권이라고 보기보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렴이죠. 저점을 올리는 수렴인데 저항 라인대는 일정합니다. 이 수렴을 우리가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상승 삼각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상승 삼각 패턴 안에 위치한 만큼 저점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굉장히 큰 이벤트, 앞두고 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죠. 바로 8월 25일 날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협상 이후에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크게 악재로서만 작용하지 않는다라면 국내 증시 이 점정색 상승 추세 안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같은 종목들을 공략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중간 단계에 있을 때 공략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3,130에서 3,140선까지 내려왔을 때 공략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가격대에서 수익권대를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것보다도 조금 더 쉬었다가 다시 한번 달리기 시작할 때 공략하시길 바라면서 그 정확한 타점은 제가 함께하는 무료 공백 교육방 밴드방에서 자세하게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가 메리트 있는 가격까지 왔을 때, 지점까지 왔을 때 공략할 수 있는 기법들에 대해서 함께 기준 잡아 나가야겠죠. 제가 여러분께 등대 기법 실전 적용을 통해서 함께 기준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용철 파트너의 등대 기법 4가지 기법이 있죠. 가장 먼저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렴 돌파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렴 돌파 패턴 너무나 중요하죠. 에너지를 충분히 모으고 그걸 돌파하게 됐을 때에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강한 상승세가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기 막 시작할 때 공략하는 기법이 바로 수렴 돌파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7월 28일 날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바로 후성이죠. 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공략했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가지의 상승 모멘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력 저장 시스템인 ESS 저장 시스템이 계속해서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특히 미국에서 중국의 견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반사이익까지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7월 28일 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은 돌파하기 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자 7월 28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자 이 밴드 안에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중요 지지 라인대가 일정한 이 추세를, 이 패턴, 이 수렴 패턴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락 삼각 패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하락 삼각 패턴을 돌파하지 못한 선에서 충분히 움직이다가 돌파 이후에 한 차례 눌렸다가 리테스팅을 거치고 반등이 이어질 겁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종목 정확하게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흐름, 초록색 선이죠. 초록색 선과 중요 지지 라인대. 자, 7월 28일입니다. 이날 충분히 지지를 받다가 돌파 이후에 눌렸다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돌파 이후에 눌렸다가 급등하는 흐름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부터 8월 24일까지 무려 24%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냈던 종목이죠. 자, 1차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달성하셨던 분들은 절반 매도 기준가, 그리고 남은 비중은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추세 강화 돌파 패턴에 해당했던 종목들을 알아볼 텐데요. 자, 바로 7월 18일 공략했고, 그리고 8월 5일까지, 최근에 8월 5일까지 공략했던 종목이 바로 두산 퓨얼셀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면 이 8월 5일, 자 보시면 8월 5일이죠. 8월 5일 날 함께하는 생방송에서 공략을 했는데, 이때 이 8월 5일입니다. 저기 보시면 지금 8월 5일이에요. 8월 5일 날 공략한 이후에 공략을 했을 때 어떻게 공략을 했었냐면, 자, 저항 라인대는 일정합니다. 꾸준하게 윗꼬리를 달면서 저항 라인대로 작용했던 가격대가 25,750원 라인대입니다. 이 라인대에서 저항 라인대로 작용을 했고요. 저점을 꾸준하게 올리는 이 상승 추세 보이시죠? 이 상승 추세에 중요한 지지 라인대 안에 안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 거래일을 해내는 추세를 강화시켜주는 추세 강화 돌파 패턴의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공략이 유효했고요. 자, 공략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 캔들, 이 세 가지의 캔들이 어떤 캔들과 흡사하죠? 바로 샛별형 캔들과 굉장히 흡사하죠. 그래서 이 샛별형 캔들로서 중요 라인대, 지지 라인대를 강력하게 전 저점까지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 종목 아직은 돌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함께 공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8월 5일이죠. 8월 5일 공략하고 나서 8월 6일 날 딱 바로 다음 날 8.4%의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갔고요. 그 뒤에 자, 홀딩하며 수익권대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결과, 자, 8월 5일에서 8월 14일 딱 8거래일 만에 25.44%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오늘 이 종목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밴드방 안에서 매도 기준가 잡아드렸죠. 자, 이 종목 26.44%까지 수익권대 달성하고 나서 비중 절반 익절하고 남은 비중은 홀딩하도록 하는데,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지금 보유해 주시고 중요 라인대,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영역이고 신규 진입은 조정 시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죠. 그 얘기인 즉슨 절반 비중을 챙겨놓고 추가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제가 몇 시에 잡아드렸냐면 10시 5분에 매도 기준가 잡아드렸고, 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분이죠. 정확하게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나서 급락하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모두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등대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이러한 상승 흐름들 함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수렴 돌파 패턴에 해당을 했던 자, HA 중공업 7월 10일 날 공략을 했고, 공략했을 때 자, 7월 10일부터 8월 4일까지 42%, 그 이후에 추가적인 홀딩 유효합니다 말씀드렸죠. 수익권대 극대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결과 108%라는 상승 흐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등대 기법을 통해서 달리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달리기 직전에 공략을 해 나가서 수익권대를 좀 더 극대화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하는 교육방 안에서 이런 자료들 꾸준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좀 알려주셨고요. 앞서 7월에 공약주로 또 두산 퓨어셀 가져와 주셨는데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7월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은 수익 극대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빠른 순환매가 도는 장세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용철 파트너와 함께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료 공부방에서 가능합니다.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면요. 지금 좌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용철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공부방 입장하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는 공약주와 또 등대 종목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공약주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의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이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어요. 이걸 개조 수요까지도 함께 증가를 하면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3분기에는 중형 엔진 비중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로 취급을 받는 이 중형 엔진 비중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실적에 강한 개선 기대감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3분기 실적 개선 및 이번에 11월에 MSCI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중에 한 종목이 바로 이 HD현대 현대 마린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11월까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저항 라인 때는 일정하죠. 그리고 저점에서 꾸준히 올리는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상승 삼각 패턴의 하단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자, 이 구간에서 이 두 가지 캔들을 어떤 캔들로 볼 수가 있죠? 바로 상승 잉태형 캔들로 볼 수가 있죠. 중요 지지라인대 안에서 상승 잉태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당장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돌파를 해야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은 이 수렴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이다가 돌파 이후에 한 차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기준가는 197,000원 7천 이하에서 공략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212만 2천 손절가는 173,500원 기준 잡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바로 다음 히든 종목, 등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대 종목 너무나 좋은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 종목은 8월 25일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죠. 자, 그 정상회담에서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자사주 매입에다가 소확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수급까지도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자, 매수 기준가는 32,300원 이하, 1차 목표가 35,200원, 손절가 28,100원 기준 잡고 우리가 다음 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약주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 그리고 등대 종목도 가져와 주셨는데요. 무료 공부방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용철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저희는 연휴 쉬어간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